자, 시트 탭에 보시면은 대시보드 탭이 있는데, 대시보드는 학생의 현황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탭. 그 다음에 프로그램 메이커는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문제를 만드는 탭. 그 다음에 스튜던트 폼은 학생들이 이제 문제지를 받을 양식을 볼 수 있는 탭.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대시보드 탭을 보시면 됩니다. 대시보드 탭을 보시면 먼저 학생 명단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학생 명단과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이메일, 이 이메일은 학교 계정 이메일도 괜찮고 개인 메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의 역할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문제지를 공유해 줄 텐데, 이 학생들의 문제지가 공유해 줄 텐데, 이 공유 문서가 누구에게 권한이 가냐면 이 메일 주소를 가진 사람에게 공유 권한이 가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 메일을 넣어야만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에 왔을 때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이게 문서 공유 문서함, 공유 문서함에 학생들은 금방 문제지가 뜨게 돼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그래서 자신은 그냥 자기 공유 로그인 해가지고 자기 구글 드라이브에 가서 공유 문서함에 있는 문제지를 계속 푼다. 그것밖에 없어요. 할 거는. 그래서 거기 공유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부여할 이 공유될 문서를 부여할 권한을 줄 아이디가 필요한 여기 이메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선생님 그러면 내가 이걸 사본을 만드는 순간 학생 거 양식도 제가 이걸 사본을 하나 더 두 번에 만들면 그 학생 같은 권한 부여된 이메일 아이디도 하나 둘 생기고 똑같이 만들어줄 거래. 똑같이. 그래서 학생 아이디가 우선에 만들어 넣어줘야 되는 게 기본.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것은 이제 내가 할 행동에 대해서 체크, 녹색에 체크가 뜨죠. 녹색 체크.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문제를 배포하는데 특정 학생한테만 다시 보내고 싶다 라고 하면 그 학생, 보낼 학생만 클릭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모두 다 체크되어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특정 학생은 또 뭐 문제가 생겼거나 다시 보내주고 싶다. 뭔가를 답지를 다시 채점하고 싶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만 뭔가를 실행시키고 싶을 때는 일괄 해지를 하면 전부 다 해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싹 다 해지가 되고 그 학생만 체크를 해가지고 해서 다른 명령을 주면 누구한테만 명령이 들어가냐면 이 체크된 학생한테만 명령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일괄 체크. 지금은 그냥 일괄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학생 시트 URL은 이게 뭐냐면 학생에게 아까 문제지가 제가 공유된다고 했잖아요. 학생한테 직접적으로. 그러면 공유된 그 시트를 직접 들어가 보고 싶어요. 애가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학생 시트 URL에 그 학생이 작업하고 있는 시트가 뜨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26명이다. 그러면 26개의 문서를 시트를 만들었는데 그 시트를 각각 해당 학생에게 공유해 준 거라. 그 파일은 누구한테 존재하느냐? 담임 선생님이 갖고 있는 파일. 담임 선생님이 그 파일은 다 갖고 있고 내 파일 내가 다 만들고 내가 만든 파일을 한 개 한 개마다 그 학생한테만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갖다가 본다면 여기 공유 문서함에서 내 드라이브 그 파일 만드는 것을 이 시트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시트가 존재하는 곳에 하위 폴더로 만들어져요. 하위 폴더로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스튜던트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스튜던트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스튜던트 폴더의 파일이 내가 26명이니까 26개의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1번 요거는 2417은 17번 학생이 풀 문서라. 공유 문제집 파일이다. 문제집 파일. 이렇게 학생별로 문제 파일을 별도로 만든 건 이 문제지는 그 학생만 풀어야 되니까 문제지는 다 별도로 만들어주는 거라요. 그래서
그리고 이 시트를 내가 내 드라이버에 있으니까 그냥 이걸 더블 클릭해서 그 학생이 어디까지 풀었는지 이렇게 봐도 되는데 불편하니까 여기에 그냥 링크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그냥 그 학생의 지금 그 문서, 자기가 문제 풀 문서가 그냥 바로 눌러서 그 학생이 뭐 답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 그냥 같이 보는 거죠. 그 학생은 여기 쓰고 있으면 나도 보여요. 그 학생이 뭘 풀고 뭐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그래서 공유되는 문서예요. 같이 공유하는 문서. 그게 여기 학생 시트 URL 부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옆에가 학생들이 푼 문제에 대한 채점, 결과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학생들이, 위에 칸이 학생들이 푼 문제에 대한 정답이 불러오질 공간. 요 공간, 요 42, 16, 요게 학생들이 문제 푼 거에 대해서 불러오질 공간. 학생들의 문제 답을 하면 여기 취합될 공간. 그 다음에 뒤에 옆에 있는 요 문제는 요거는 왼쪽은 객관식, 오른쪽에 있는 거. 서술식은 이제 서술식 문항에 대해서 답이 불러오질 공간. 그리고 한 학생의 바로 밑에 열에 있는 이 부분은 이 문제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판단해 줄 체크. 즉 1번 문제에 대한 답은 42가 맞거든요. 그래서 맞으니까 체크가 되는 거예요. 이 체크는 누가 해주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동 채점으로 체크가 돼. 노란색은 뭐예요? 노란색은 틀렸다라는 거. 틀리면 이 문제 이건 틀렸다. 틀린 답이라는 걸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체크가 안 돼 있죠.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틀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수식에 의해서 채점을 하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체크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두 개를 써도 이상하게 띄어쓰기를 하거나 소수점을 하거나 몇 점이라고 점을 문자를 쓰거나 하면 틀렸다고 해요. 수식은 정확하게 똑같아야 인지를 하기 때문에. 또 인공지능한테 답 채점을 맡겼더라도 인공지능이 볼 때 이건 좀 이상하다 해서 틀렸다라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선생님이 여기 강제로 체크를 해버리면 이걸 맞는 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선생님 직접 보고 선생님이 직접 체크를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답이 틀렸지만 내가 강제로 체크해주면 이거 이제 맞는 답으로 처리해줘. 그래서 보완한 거죠. 자동 채점으로 했지만 안 되면 사람의 힘으로 직접 채점을 보완하겠다. 그래서 이 체크를 착착 해주면 틀린 답도 다 맞는 걸로 돼요. 강제로 선생님이 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제로 한 채점의 답은 어디 뜨느냐? 두 칸이잖아요, 여기 보면. 위에 칸은 자동 채점으로 한 값이고 밑에 것은 이제 내가 강제로 수동으로 채점한 값이 나오도록. 그래서 한 학생 교정 문항수 뭐 점수 교정 점수 되죠. 교정 점수가 밑에 칸에 나오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요 점수겠죠. 선생님이 최종 밑에 점수, 선생님이 교정한 점수. 체크하니 저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우선 이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는 거. 밑에 있는 오른쪽 이제 요거 서술식에 대한 거는 이제 서술식에 대한 답을 넣으면 여기 흰 공간에 뜰 것이고, 또 그 바로 위에 보면 입력, 채점, 피드백 모두 초기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넣었는데 다시 평가를 하고 싶을 때 초기하면 여기 학생들의 답이랑 체크랑 모든 것이 다 한 방에 사라지게끔. 그래서 모두 초기화시키고 싶을 때 하는 버튼. 그 다음에 서술식을 채점해야 되잖아요. 그럼 서술식을 인공지능한테 채점시키고 싶으면 그 인공지능한테 프롬프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프롬프트는 여기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 즉 서술식 1번 문항에 대한 평가할 프롬프트는 여기 노란색 칸에 여기 1번 문제에 대한 프롬프트. 프롬프트는 뭐 미술 문제였으면 난 미술 선생님이야 학생들의 미술 작품을 감상문을 평가해야 해. 평가 요소는 어떻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해줘.
감상할 작품은 뭐 이중섭의 소야. 이렇게. 그래서 피드백을, 뭐, 프롬프트를 넣을 걸.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럼 5개 넣으면 5개 서술식을 채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평가하고 평가한 결과를 보고 평가한 결과를 채점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대시보드 창. 그 다음에 프로그램 메이커 창인데 프로그램 메이커 창은 처음에 했을 때는 그냥 프로그램 메이커 창에 보시면은 여기 문제만 20문제 그 다음에 서술식 5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이제 수기로 내면 됩니다. 그냥 직접 그냥 정확하게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정확한 정답과 이 문제를 틀렸을 때에 대한 피드백 내용, 그 다음에 보충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은 가장 정확한데 이것도 조금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문항들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위에 부분. 요 위에 부분.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냥 여기 직접 자기가 내면 돼요. 그냥 수기로. 그런데 인공지능을 위해서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위에 부분은 이제 활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 프롬프트를 최대한 간단하게 내게 하기 위해서 학년, 그 다음에 과목, 그 다음에 세부 학습 영역. 없으면 여기 아무것도 안 쓰면 그냥 전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하, 그 다음에 예시 문제. 이건 써줘야 돼요. 이 예시 문제를 써줘야 내가 내고 싶은 형태로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예시 문제, 그 다음에 예시 정답, 그 다음에 예시 풀이 피드백, 그 다음에 예시로 문제를 더 틀렸을 때 공부할 부분에 대한 예시를 갖다가 써주는 거. 이렇게 요 부분만 노란색 칸만 써주면 돼요. 노란색 칸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 기본적으로 놔둬도 되는데 이건 수정해도 되고 안 되는데 밑에 창의성 부분은 이 창의성이 0에 가면 0에 갈수록 이제 창의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준다. 있는 것만. 근데 1에 가까워지면 좀 창의적으로 말해준다. 창의적인 답변이 나오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모델은 제미나이 프로가 가장 지금 쓰기에 성능이 좋으니까 그냥 프로로 맞춰놨어요. 이건 뭐 안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밑에 버전으로 가봤자 뭐 좋은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문항수는 이제 몇 문항을 GPT로 만들겠느냐. 처음에는 이제 20문항을 한 번에 하면 에러가 나요. 어떤 에러가 나냐면 GPT한테 너무 많은 걸 물어봐요. 동시에. 얘가 API를 활용해서 한꺼번에 GPT한테 물어보니까 GPT가 응답하기에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근데 이 프로그램 GPT한테 물어보는데 응답 요청 맥심 시간이 있어요. 그게 6분이 넘어가면 이제 응답을 안 해줘요. 이제 그 뒤 무시. 그래서 이게 문항수도 많고 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뒤에 한 10문제까지는 대답을 만들다가 그 이후부터는 제대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끊어서 그래서 5문제씩 좀 한꺼번에 물어볼 때 5문제 정도씩 물어본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뺄셈, 나눗셈, 뺄셈 5문제, 곱셈 5문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 번호는 1번부터, 그 다음에 문항수는 5문제. 그럼 1번부터 5개가 채워져요. 이 위에 있는 내용으로. 그 다음에 6번부터 이제 다른 내용으로 바꾸겠죠. 그럼 시작 번호는 6번부터라고 하면 돼요. 그럼 6번부터 다시 5문제를 다시 채워줘요. 그럼 10번까지 또 다른 종류로. 그래서 한 5문제 정도 하면은 빠르고, 에러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는데, 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5문제 정도가 어떨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시작 번호, 처음 한꺼번에 20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 제미나이로만 활용하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다른 더 좋은 인공지능, GPT, 다른
오픈 AI나 클로이드나 이런 사이트를 활용하고 싶은데 제미나이는 API를 지금 무료로 제공해줘요. 이렇게 이 사이트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데 오픈 AI는 이거 돈을 줘야 유료로 쓰거나 또 클로이드는 제공해주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요 프롬프트를 위에서 이게 만든 프롬프트를 이 복사 보이시죠? 복사해가지고 이 복사를 딱 해가지고 그 GPT 사이트에 가서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내가 요청한 이 문항 형식대로 문제를 만들어줘요. 이 형식대로. 그래서 5문제를 딱 만들어주겠죠. 5문제를 만들어주면 어디다 붙이느냐? 이쪽에 붙여넣어요. 그냥 붙여넣기. 그러니까 다른 GPT 사이트에서 만든 것을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붙여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외부에서 만든 것을 몇 번부터 넣을 거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아까 10번까지 이제 여기서 만들었다면 11번부터는 외부에서 만든 외부 GPT를 활용하겠다. 라고 11번부터 해놓고 여기 입력하기 보이시죠? 입력하기. 입력하기 버튼을 누르면 외부에서 만든 문항이 11번부터 누적해서 들어가요. 플러스 누가적으로 착착착착. 그래서 외부 사이트에 있는 것도 넣을 수 있다. 여기 조금 설명 안 들으면 이거 활용하기 자체가 힘들어요. 그리고 외부 사이트에서 활용했을 때 좀 주의할 사항 이 뭐냐면 이 양식에 따라서 이게 수식에 따라서 문제를 한 방에 한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GPT한테 물어볼 때 5문제, 10문제씩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적당하게 이 행별로, 로우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구분이. 근데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뭘 확인해 줘야 되냐면 이 외부 사이트에서 들어온 값의 문장의 구분이 이 형식에 따르는지 외부 GPT 문장을 할 때는 문제라고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내에서의 구분이 이렇게 세미콜론이 찍혀 있어야 이걸 갖다가 문항, 정답, 피드백, 보충 내용으로 구분을 해줘요. 이 구분하는 방법이 세미콜론으로 항목을 구분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세미콜론이 안 찍혀가지고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GPT한테 반드시 처음에 줄 때 예시를 준 이유가 세미콜론으로 문항과 답을 다 구분해라 라고 해줬는데 이상하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정확하게 안 찍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답을 보면 이렇게 구분이 세미콜론이 안 찍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그냥 선생님 보고 문제 뒤에 세미콜론, 정답 뒤에 세미콜론, 세미콜론만 탁탁탁 좀 보완해 주는 거죠. 세미콜론만 찍어주면 이걸 갖다가 그 세미콜론에 나눠진 거에 따라서 셀을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요. 근데 이것도 완벽하지 못하고 조금 선생님의 이후에 사후 작업은 조금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아마 제미나이나 이런 GPT 사이트들이 더 발전하면 조금 더 나중에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내용 지우기는 이제 내용을 지우면 이 문제가 한꺼번에 지워진다는 거. 그래서 요 문항대로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해서 제미나이 프로로 2문제만 만들어 볼게요. 2문제 하고 만들기. 이제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냐? 위에 메뉴바에 AI 실행이라고 메뉴가 하나 있어요. AI 실행. 그럼 여기서 문제 제작 1번. 문제 제작을 눌러요. 그러면 스크립트가 실행돼요. 조금 그러니까 제미나이 키를 좀 이따 넣는 건 말씀드리려고요. 제미나이 키는 개인 제미나이 키야 되니까 내 제미나이 키를 드리면 내 거를 계속 사용하시는 거래요.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 제미나이 키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넣는 것도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넣으면 이렇게 2문제가 딱 만들어졌죠.
그럼 다시 처음부터 뭐지? 그냥 저는 1 더하기 1, 2 더하기 이런 문제는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아니, 뭐지? 주관식 말고 1 더하기 1, 2 더하기 수학. 1.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빼버리고 여기서 예시 문제 지우고 1 더하기 1은 정답 2 프리 피드백 덧셈의 연습이 뭐 필요합니다. 덧셈 영역의 보통력이 부족합니다. 뭐 대충 이건 좀 피드백을 잘못 썼네. 1 더하기 1을 하면 2개가 됩니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거는 놔두고, 그러면 이제 3번부터 해서 두 문제를 만들겠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만들기니까 문제 제작. 이렇게 하면, 네, 이야.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두 문제씩 넣어준다. 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었고, 인공지능을 위해서 이제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지금은 아직 인공지능한테 만드니까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사실 더 편한 방법은 그냥 인공지능 말고 선생님이 그냥 정확한 답변과 해주는 게 더 낫겠다라는 게 저희 추천, 우선에는. 인공지능은 조금 더 뭔가 보완하고 수정하기에 너무 귀찮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배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실행해가지고 학생용 배포하기. 두 번째 거죠.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1번 문제 제작했고, 학생용 배포하기. 학생용 배포하기 하면 스크립트가 실행돼요. 스크립트가 실행되면 이 문제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아까 말했던 스튜던트 폴더에 학생들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금방 새로 쭉쭉 나오죠. 지금 채워지죠. 하나씩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 번 만들 때마다 새로운 파일로 만들어져요. 네, 기본적으로 세팅을 그렇게 했어요. 원래는 지우고 만들까도 해봤는데 지우고 만드는 것보다 지우고 만들어버리면 기존에 풀고 있던 학생이 그 문제지를 이제 못 풀게 되니까 나중에 개별 학습을 하기가 힘들겠다. 그 다음에 이 문제지를 놔둬도 나중에 내가 이 학생이 어떻게 됐는지 데이터가 쌓이는 거니까 놔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일부러 항상 생성할 때는 새로운 문제로 새로운 파일로 만들게 일부러 넣어놨어요. 그래서 파일의 생성은 항상 그 학생의 아이디, 그 다음에 과목, 그 다음에 날짜, 이렇게 양식은 이렇게 학생 아이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과목, 어떤 과목으로 문제를 내줬는지, 그 다음에 그 날짜랑 시간으로 그 문제 파일이 생성되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이거는 한 학생마다 다 파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글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파일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부분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스크립트에서. 그래서 파일을 만들고 생성하고 지운다라는 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짜실 때,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여유를 두고 해야 된다. 이 구글 드라이브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어떻게 내가 시간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이 걸리다 보면 얼마나 걸려요? 요거 한 개 금방 생성되는 게 직접 실시간 보이죠? 요 정도 걸려요. 조금 더 새로운 게 탁 나타날 텐데, 2개 나타나는 동시에. 요 정도 시간 걸려요. 20명이 오면 10분에 끝내겠네요.
10분 아니면 안쪽으로 다 끝날 수 있어요. 끝나기로. 한 개 만드는데 금방 한 5초, 10초 정도 걸린다. 근데 이걸 더 이상 단축할 수는 없더라고요. 사실 이걸 알아본 것도 GPT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시간을 올려? 그러니까 구글 자체 서버에서 관리하고 이 드라이브를 하는 것은 시간 오래 걸린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파일을 건드리는 부분은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도록 모아서 프로그램을 짜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모든 걸 그 파일을 직접적으로 수정하거나 건드려야 된다. 그러면 10번에 건드리지 말고 한 번 열어서 싹 다 고쳐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해서 한 게 이 정도. 아무튼 구글 드라이브에서 한 번 열어가지고 수정 조금 하고 다시 닫고 또 열어가지고 수정하고 닫고 이렇게 스크립트를 짜면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진다는 거. 그게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 한 번 딱 불러가지고 고칠 게 있으면 한 방에 다 고쳐라. 몰아가지고. 건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면 한 번 배포할 때마다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폴더도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가능. 이번 시간에 네. 수학을 했으면 그 수학감 이번에 낸 수학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고 다음에 또 수학을 내면 수학가 그건 바로 수정 가능. 폴더 만드는 거니까. 금방 보니까 너무 헷갈린다. 한꺼번에 계속 몰려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죠. 그래서 아까 내가 예시할 때 체크를 한 명만 했었어야 되는데. 배포하게 할 때. 여기서 이런 예시를 할 때는 참 요걸 다 클릭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요 2개만 했었으면 지금 다 끝나 있을 텐데. 이걸 다 체크해 놓으니까 그래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체크하기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불필요하게 시간을 많이 끌 필요가 없어가지고. 너무 좋다. 그래서 요 체크하기를 하나만 해놨으면 한 명 만들고 났으면 이 스크립트가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무튼 아까 요 스튜던트 폴더에 이 폴더는 자동으로 다 만들어지거든요. 3개는. 요 파일 이름이 지금 선생님들이 복사본으로 가져간 거고 이 복사본이 있는 하위 폴더로 이렇게 3개를 만들어줘요. 3개 만들어지고 학생들의 문제지는 스튜던트 폴더에 만들어지고 있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다 만들어졌겠죠. 다 만들어졌다 보고 기존에 있는 문제지가 이제 새로 나갔으니까 이걸 뭐 초기화 이렇게 초기화가 됐죠. 그리고 이제 답을 불러오면 아마 답이 다 없겠죠. 불러올 학생들이 지금 그걸 안 했으니까 그러면 몇 명만 내가 넣어볼게요. 값을. 이 학생 것만. 이 학생의 이제 1번은 벌써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지금 1번 학생의 학생 URL 시트를 누르면 이게 1번 학생이 받은 문제지거든요. 이렇게 받은 문제지가 뜨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학생은 안 했지만 내가 그냥 답을 넣어볼게요. 다른 무게는 답지를 더 보고 3번에서 한번 3번 프로젝트. 너무 단위가 크죠 이거? 7천. 이거는 틀려볼게요. 5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비워놨다. 그냥 비워놓고 틀린 거로 하죠. 이건 맞다 하죠. 50. 자, 이렇게 해서 학생 거에 넣고 여기서 이제 학생 답을 불러올게요. 근데 불러오는 것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수학 것만 있으니까 수학 것만 체크해 놓고 이 학생 것만 체크해 놓고 AI 실행해서 이제 학생 답 가져오기. 이제 아까 그 시트를 전부 다 검색해 가지고 그 학생 시트에서 다 불러오는 거예요. 답을 학생들이 적은 답을. 그러면 요 한 문제니까 끝났죠. 답 불러왔죠 이거. 이렇게 7,050 2개 한 문제밖에 안 썼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위에서 이제 실행, 이제 답 가져왔으니까 서술식 채점하기, 뭐 객관식 채점하기인데 서술식은 지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객관식 여기 객관식 채점. 그래서 객관식 채점. 이렇게 하면 이 두 개는 맞았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틀렸다. 그래서 얘는 지금 10점. 20문제니까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객관식은 10점이라는 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했는데 틀리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채점을. 왜냐하면 얘는 107,000점이라고 이렇게 해버렸다. 그런데 이거 서술식 이렇게, 뭐지, 여기, 객관식 채점, 이 4-1의 객관식은 식으로 답을 확인하거든요. 식으로. 근데 이거 빨라서 좋아요. 식에 따라서 하니까. 그래서 다시 하면 아마 7,000점은 얘가 틀렸다는 거예요. 다시 하면. 왜냐하면 7,000과 7,000점은 다르다고 인식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에러가 나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이제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AI는 7,000과 7,000점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 보낼 것인가. 그래서 AI 객관식 채점. 4-2. 이거는 이제 내가 채점하는 게 식이 아니라 AI한테 하나씩 답과 정답을 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7,000과 7,000점은 맞다라고 하느냐, 인공지능은 이건 맞는 거야 라고 이제 평가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한 번씩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강제로 그냥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밑에 수정. 여기 보면 5번 수정 채점 있거든요. 그러면 수정 채점을 해요. 수정 채점을 하면 이 문제는 다 맞은 게 됐어요. 그리고 30점 나왔죠. 왜냐하면 이 내가 체크해 준 건 다 맞았다고 해야 되니까 무조건. 그래서 30점으로 한다는 거. 그러면 30점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학생 거 이제 가봐야 되겠죠. 학생 거에 어떻게 나왔는지. 학생 거한테 가 있으면 이렇게 이것도 맞았다. 얘도 맞았다. 나머지는 내가 강조를 해서 없으니까 틀렸다. 그 다음에 프리 피드백은 앞에서 여기서 문제 메이커에서 써준 프리 피드백과 보충 영역. 이게 학생 거에 가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학생의 종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GPT한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내가 여기를 착안했던 곳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감상 영역에 대한 평가. 내가 감상에 대해서 학생들이 감상을 했다면 무조건 그건 거의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칭찬을 일일이 해주기가 힘들거든요. 맞는 답인데 어떤 칭찬을 할지. 그런데 GPT는 그걸 잘 체크해줘요. 그래서 다른 예시 파일을 잠깐만요. 보면 조금 이따가 다시 그건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이 직접 했던 건. 그래서 한번 아무튼 이중섭의 소인데 이중섭의 소 그림은 이렇게 보내요. 여기 참고 자료에다가 그 사진을 직접 넣어버려요. 여기 폼에 가서 스튜던트 폼 양식에 가서 참고 자료는 폴더 있죠. 여기다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을 직접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학생들한테 배포가 돼요. 그래서 밑에 아래에 있는 그림 이중섭의 소를 보고 감상한 결과를 쓰세요. 라고 해줘요. 그럼 학생들은 여기 있는 참고 자료에 있는 이미지를 보고 뭐라고 이렇게 한다. 동영상 보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학생에 대한 피드백할 내용은 프롬프트는 여기다 써준다. 여기다 프롬프트를 써주면 그 프롬프트에 대한 학생의 결과는 밑에 여기 나온다. 여기.
GPT가 뭐뭐 해서 당신의 점수는 몇 점입니다. 뭐 이렇게 뭐뭐를 참 잘했네요. 라고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컴퓨터가 오늘 안 가져왔어요. 뭐 안 가져왔어요. 그럼 이걸로 다 하고 싶은데 몇 명만 안 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문제지를 출력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지를 PDF로 만들기 넣어놨어요. 그래서 실행해서 문제지를 PDF로 만들기로 하면 금방 이 폼이 PDF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디 뜨느냐? 밑에 여기 떠요. 밑에 여기. 지금 제가 실행시켰으니까 요거는 탁 누르면 요거 금방 해당 문제에 대한 문제지. 그 다음 이걸 어떻게 하냐? 프린트. 아이고 눌러보면 나오겠네 이거. 이렇게 프린트하면 이제 출력해가지고 없는 학생은 종이에 출력해서 쓸 수 있도록, 입력은 선생님은 뭐 해줘도 되고 여기 출력할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던 요 결과, 학생들이 맞다 틀리다 했던 결과들, 이 결과들을 계속 누적해서 저장하고 싶더라고요. 학생들이 이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AI 실행해 보면 맨 밑에 백업 파일 만들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백업 파일 만들기를 누르면 이 현재 이 시트, 이 데이터, 대시보드의 데이터, 이게 저장이 돼요. 어디 저장이 되느냐? 아까 제가 폴더 3개가 만들어진다 했죠? 여기 자동으로 그 해당 하위 영역에 스튜던트 폴더, 그 다음 백업 폴더, PDF 폴더. PDF 폴더는 내가 금방 저장한 문제집. 내가 이런 문제지들을 만들었었다. 문제지들이 저장되고, 백업에는 내가 만든 문항들. 금방. 그리고 양식은 요거 선택하면 금방 건 어디 갔을까? 여기 있네요. 요 파일이거든요. 요거를 길게 보게끔 만들어 놓으면 백업 파일은 AI 메이커 백업 수학 24년 8월 21일 15시 4분 30초에 만든 파일이다. 그래서 이걸 다시 다 클릭하면 백업, 옛날 거 한번 볼까요? 이제 옛날에 백업 해놓은 거. 이제 이건 옛날 거, 연습할 때 했던 거. 이 백업 파일 중에 뭐가 있었어야 되냐면, 전에 미술, 이렇게. 이게 이제 전에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미술 작품은 이렇게 줬었어요. 이걸 보내주고, 학생들의 피드백을 보면, 이렇게 피드백을 보죠. 감상문 평가. 이중섭 작가님을 보면, 소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진다. 라는 문장은 작가의 작품에 대한 당신의 첫인상을 잘 드러내는 훌륭한 시작입니다. 작가의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 즉 소에 대한 애정을 직관적으로 포착해냈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합니다. 구체적인 분석과 하고 창의성, 자 감수성, 조형 요소, 색감, 자신의 경험. 그래서 당신은 총 80점입니다. 이 당신의 감상은 작가의 작품에 대한 당신의 첫인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게 뭐 큰 의미가 없더라도 아무튼 칭찬을 구체적으로 받으니까 좋아해. 그 다음에 이렇게 백지를 냈다. 난 백지 내면 엉뚱한 소리 할 줄 알았는데 백지를 내니까 학생의 미술 감상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잠깐만 이게 안 나왔다고 하는데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 처음에는. 지금 뭐가 잘못됐고 여기 학생의 감상문을 평가해 줄 수 있도록 감상문 내용을 보여주세요. 감상문은 안 씁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문항은 계속 바뀔 거래요. 왜냐면 GPT가 발전할수록 자기가 검색하는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백업까지 하는 거를 알려드렸어요. 항상 이것은 모든 건
체크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연수는 요거에 쓰는 활용 연수는 여기까지. 선생님 진짜 아니요. 너무 신기하다. 네. 하나 빠뜨린 거죠. 그 API 키를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면 API 키를 넣어야 되는데 API 키를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대시보드 프로그램 메이커에 보면 제미나이 키 넣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자기 키를 넣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위치를 까먹었다. 잠깐만요. 이거 위치를 한번 넣어놓고 나면 요거는 앱 스크립트에서 넣습니다. 앱 스크립트, 확장 프로그램 앱 스크립트에서 넣으면 여기서 이제 스크립트가 나오고 이 스크립트에 톱니바퀴 누르면 밑에 이렇게 스크립트 속성이라고 뜨거든요. 이렇게 여기 제미나이 키라고 하고 여기 값을 이렇게 문자로 돼 있어요. 요걸 넣어 놓으면 이제 제미나이 키가 들어간 거래요. 요렇게 제가 넣어 놓은 이유는 이거를 복사해 갈 때 요렇게 넣어 놓으면 복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활용할 수 있는데 친구한테 카피 버전을 줘도 이거는 복사가 안 돼요. 나는 제미나이 키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걸 아무리 복사해줘도 이 키는 이렇게 복사가 안 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닫아버렸네. 만약에 제가 이거 제미나이 키를 여기 이 메뉴에서 이렇게 넣어놨다면 내 키가 계속 복사가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키로 너무 많은 요청을 하면 거기서 에러가 나와요. 너무 단시간 내에 많은 키를 요구한다고. 그러니까 뭐 계속 정답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또 이게 유료 키를 쓰게 되면 나의 유료 토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거 무료 제미나이 키인데 유료 제미나이 키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넣어놓으면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넣지 않고 넣는다면 확장 프로 여기 넣어도 되는데 자신만 쓸 거면 여기 제미나이 키를 넣으면 작동은 다 돼요. 근데 확장 프로그램 앱 스크립트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톱니바퀴 그 밑에 톱니바퀴 밑에서 스크립트 속성에 제미나이 API 키하고 뒤에 값을 넣어주면 복사가 되지는 않는다. 요게 가지고 이제 제미나이 키를 만들어야 되겠죠. 제미나이 키를 만드는 방법은 인터넷에 유튜브에 많이 검색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바로 간다면 그게 어디냐면 제미나이 키 동의함 주소는 이렇게 되는데 그냥 제미나이 키 요렇게 주소를 쳐도 치면 로그인 해놓고 이 주소를 이렇게 치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와요. 제미나이 키 받기 라고. 그래서 여기 나왔을 때 get API key 누르면 이렇게 떠요. API 키가 나왔을 때 요거를 클릭하면 복사가 되거든요. 복사. 그래서 아까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갖다 붙여넣기. 이렇게 갖다 붙여넣으면 끝. 근데 요거는 그냥 일반 사이트에 가서 재미나이 키 받기 이렇게 하면 나올 거라 아마. 재미나이 키 받기. 이렇게 나와요. 맞죠? 네이버에 재미나이 키 받기 하니까 바로 링크 뜨죠. 거기서 그냥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재미나이 키 받는 거에 자동 로그인 될 거고 아마 그 사이트 그 페이지까지 자동으로 다 뜰 겁니다. 키 받기. 재미나이가 떴네. 네이버에서 키 받기. 이렇게 사이트 링크는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다. 이제 끝, 진짜. 그리고 이제 이 연수에 대한 것은 끝이고, 이제 추가로 이제 조금 더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여기에 이거를 내가 친구한테 복사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주소를, 위에 주소 보이죠? 여기서 이것만 수정해 주면 돼요. 뒤 뒤에 가서, 에디터 되어 있죠? 에디터 이 네 글자를 COPY, 카피라고 바꿔줘요. 그리고 친구한테 그 주소를 줘요. 그러면 그 주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 파일을 카피하겠다라고 떠요. 무조건. 모든 게. 구글 덕스도 그렇고, 시트도 그렇고, 사이트도 그렇고, 그럼 이렇게 떠버려요. 무조건. 사본 만들기로 떠줘요. 그래서 이런 걸 공유하고 싶고, 내 걸 보내고 싶은데, 이 문서를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내 건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를 주고 싶다. 할 때는 그 주소창에서 에디트라는 글자 대신에 카피라고 바꿔가지고 그 링크를 보내줘라. 그러면 그 링크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받는다. 하는 거. 이렇게 딱 나올 거거든요. 사본 만들기 하면 이름에 사본이 딱 붙어서 새로 뜬다. 아까 그거 재미나이 키 그 성장 프로그램에 넣었는데 새로 고침해도